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오늘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은 죽음도 극복시켜준다 라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지성인들은 돈을 모든 재앙의 뿌리로 여기고 돈을 경멸하는 것이 최고의 사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 배우 피터 포크는 돈이 많다고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이 말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죠. 정치는 끊임없이 돈을 두고 다툽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없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죠. 돈은 거의 신비한 요물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돈은 버림받은 기분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도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은 거의 마약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번에는 복권 당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의 운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복권 당첨은 과연 사람에게 어떤 행복을 안겨줄까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에블린 애덤스는 복권에 2번이나 당첨되어 총 58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투자에 수없이 실패하며 그야말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캠핑카 주차장에서 가난한 생을 마감하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382억 원의 잭팟을 터뜨린 조나단 바르가스는 여자들이 반쯤 옷을 벗고 싸우는 여자 레슬링에 투자했고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칼리 로저스는 10대 때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녀가 받은 약 27억 원은 그녀를 성형수술, 마약, 파티, 그리고 3번의 자살 시도로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뭔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최적인 당첨금 액수가 따로 있어서 너무 거액의 당첨금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복권 당첨자를 보면 꼭 행복한 건 아닌 듯합니다. 이번에는 행복과 소비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나는 돈을 번다면 마음껏 펑펑 써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면 좋은 집, 호화로운 요트, 고급 외제 슈퍼카드를 구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소득이 높으면 더 행복하다는 걸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역시 행복에 도움이 되고 슬픔도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생계비를 걱정하는 이유보다 슬픔을 덜 느낄 수도 있겠죠. 높은 소득은 건강하게 잘 먹게 하고 의료 혜택도 보장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죠. 또한 높은 소득은 사고, 재난,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잘 대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비용을 댈 돈이 넉넉히 있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자동차가 고장날까, 갑자기 아프지는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책,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서는 그럼 돈이 행복하게 한다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매년 얼마를 벌어야 하나 라고 물었을 때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약 1억 3천만 원, 이탈리아인은 약 2억 원이었고요.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나라는 두바이로 약 3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의 연구를 보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만족을 준다. 반면 감정적 행복은 약 6만 7천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8,800만 원입니다. 이때까지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또한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 욕구를 자제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축과 행복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고 많이 저축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질투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따라 걷는데 리무진이 한 대 지나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3년 뒤에는 저 사람도 걸어 다닐 거야. 이것은 비생산적인 질투입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우리도 저런 자동차를 탈 거야. 이것은 다른 종류의 질투, 즉 생산적인 질투죠. 이런 질투는 동기부여 효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투는 자기 파괴 효과를 내지만 두 번째 질투는 그 반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질투는 부를 가져오고 반대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질투는 경제 활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마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시간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유가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제고 실험으로도 검증된 부분입니다. 행복을 만끽할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높은 소득 그리고 많은 시간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한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 그러면 돈으로 시간을 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비 측면, 질투 측면, 비교 측면, 시간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